어린 방송의 시청자 여러분, 어, 요즘 어린 방송에, 어린 TV 하느라고 어린 방송에 좀 빠지네요. 결석을 지기 싫어하는데, 어린 방송에 생방송을 못하니까, 어린 TV에 생방송 하니까, 어린 방송 매일 올려야 되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요즘 일이 많아가 힘들어가지고, 태극기 집회 나가면 사람들이, 그저께도 구미에 갔는데 사람들이 말랐다고 소문났어. 일이 많아 그래요. 특별한 병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비염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고, 힘들어가지고 몸이 보다 끼가지고 몸이 모자랐어. 이 우파 사람들이 많지만 좌익들하고 글 쓰는 사람의 숫자가 100명 안 됩니다. 건달들이 많아요. 이 우파 유튜버들도 많고 농객들도 많지만은 이 종북 좌익 세력과 제대로 싸운 농객이 10손가락에 꼽혀요. 그만큼 우익 애국 진영에는 이 이념과 투지가 가득 찬 투사들의 숫자가 적어요. 좌익들은 나 같은 사람들이 정교조나 언론 노조에 수만 명이 돼요. 우파에는 100명이 안 됩니다. 우파는 건달들이 많아. 웰빙. 그러니까 싸우지 매일. 머리에 든 거 없으면 저끼리 이런 거가 싸웁니다. 머리에 든 거 없으면은 좌익들 앞에서 작은 문제 놓고 술만 마시다 맨날 싸웁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이들이 침투해가지고 거짓말장이들이 막 후려쳐도 막지 못해. 비겁해져. 머리에 든 거 없으면 비겁해집니다. 작은 문제가 있어도 야 문제 사 빨리 끝내자 하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두 번 10몇 년 동안에 우파가 망한 이유는 좌익들은 나쁜 신념이 들어가가지고 용감하게 따지지만 우파들은 좋은 신념이 없었어. 신념이 좀 있어도 웰빙이라서 묽고 연해서 알긴 아는데 뭉치는데 실패합니다. 왜? 지식이 묽어가지고 투지가 묽고 정의감이 묽었어. 결국 이 우파의 사기꾼들이 침투해 들어오면 작동이 잘 됩니다. 한참 동안 휘둘립니다. 끝내 극복이 되긴 하지만 우파들이 그렇게 건달들이 많아요. 건달들. 우파 지도자들이 많지만 뭐 말하라 그러면 주변 머리도 없고 글도 글은 더 못 쓰고 어디서 어른 행세만 하고 지도자 행세만 하지. 요즘 우리 태극기 나온 태극기 지도자들 전사들만큼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설을 얼마나 잘하나. 요즘 태극기 집회 앞장서는 사람들. 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요 국본에 민중홍 씨 등등등 연설을 얼마나 잘하나. 그리고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 글도 잘 쓰고 고발도 잘하고 고수장도 잘 쓰고 연설을 얼마나 잘하나. 연설 다 청산유수지. 이번 이참에 우익 애국 진영의 어른 행세, 지도자 행세 다 퇴출되고 태극기 애국 집회 현장에서 우익 애국 농객들이 등장하고 우익 애국 평론가들이 등장하고 우익 애국 지도자들이 등장한다 하는 거. 그저께 어제구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그 좌익들에게 모함당해가지고 좌익들에게 다 모함당합니다. 좌익들이 대대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 헐뜯는 사람들은 괜찮은 지도자들이라면 거의 7, 80% 맞아떨어집니다. 한 30%는 잘못해가지고도 요거도 먹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 모함당했던 그런 지도자들 다 이제 법률가들은 한번 요거도 먹으면 찌그러지면은 돈 벌어 먹을 때 있고 돈 벌어 나가지고 그런지 안 싸워. 한 놈도 안 싸워. 그렇게 당하고도. 그러나 헝거리 정신을 가진 애국 투사들은 한번 당하면은 윤창중 전 대변인처럼 다시 일어나가지고 싸우고 그런 모습이 좋아요. 죄 없어요. 아직도 죄 있다고 헐뜯는 사람들은 그건 사기에 취하기 좋은 사람들, 증거 없이 우익 애국 인사들을 매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윤창중 전 대변인을 욕하는 거예요. 땡! 박근혜 대통령에게 피해 끼친 것도 없어요. 그런 인민재판 당할 때 박근혜 정권에서 보호해주지 못하고 질질 끈 그 무능 그런 거는 우리가 비판해야지. 일어나면은 딱 얘기해야지. 가짜다. 우파 내에서 거의 다 웰빙 우파인데 약간 투지가 있는 우파가 들어가니까 모함하기 위해서 그런다. 딱 대통령이 앞서가지고 탁 잘라내버려야지. 멋대로 뜯어라. 나중에 진상규명돼 보면은 사실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조그만 화건이 있을 때 화건을 계속 질질질질 조금 끌려가야 돼. 계속 끌려가면은 큰 화건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돌아올 수 있는 화건을 가진 정권이 아니에요. 돌아올 수 없는 여정, 돌아올 수 없는 대북 굴종, 돌아올 수 없는 반란, 돌아올 수 없는 반역. 문재인 정권 돌아올 수 없어. 이번에 아세안 가니까 어떻게 돼? 에이펙 가면 어떻게 돼? 다 문재인 뜻대로 안 됩니다. 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촉구, 대북 제재 유지. 이 정부에서 하는 게임과는 정반대로 이해찬, 홍영표, 문재인, 임종석, 문정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상대로 개돼지를 착각해가지고 상대로 선전선동하지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대북 제재 어디로 통해? 저 다망에 자빠진 러시아나 중국 가서 찌질대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대신에 종전선언? 종전선언이 안 돼가지고 조명래 씨 종전선언이 돼야 북한 비핵화 될 것 같아? 북한 뭐 했어? 종전선언이나 덜컥하고 평화협정이나 덜컥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북한 핵무기. 어제 보니까 핵무기. 그거 개발했다고 잘했다고 김정은이 가서 그거 칭찬하는 거 봐봐. 핵무기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조민균도 얘기했잖아.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한 생존수단이라고. 그거 평화협정 그거 종전선언 하면은 핵무기 포기할 것 같아? 우리 GP 폭발시키면 될 것 같아? 전방 무장에 다 하면 될 것 같아? 천만에.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남적 화통일에 기세를 올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왜? 남한이 정신적으로 다 적화됐으니까. 미국에서는 다 알지. 고든 창이 이 트럼프 정권의 혀와 같아. 대변인 같아. 언론계 대변인 같아. 문재인이가 펜스 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미동맹 덕분에 북한과 대화할 수 있고 상황을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여기 어떻게 이끌어왔는데? 대북 제재 구멍 뚫고 비핵화 농락하고 평화선전 선동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지. 그러니까 고든창 사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있는 팍스뉴스의 패널리스트면서 미국 변호사 한국 전문가 데이비드 맥스웰로 가장 한국 정확하게 활발하게 평가하는 뭐라 그래? 문재인이 말하는 말은 거꾸로 번역해야 된다는 취지의 트위터를 13시간 전에 올렸네요. 한국 문재인이가 한미동맹 때문에 지금 남북관계 여기까지 오고 대화가 여기까지 오고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었다 하면서 문재인이가 한미동맹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고든창이 어떻게 해석했나? Translation of Moon's words. 문재인이 한 말은 다음과 같이 번역된다. The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allows me to subvert Washington's effort to disarm North Korea. Thank you, America.
미국은 뭐 열심히 북한 대량 살상무기 비하고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의 말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했더만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워싱턴이 미국이 북한을 무장 해제, 대량 살상무기 무장 해제하려는 것을 허무는 한미동맹 덕분에 문재인 그 허물 수 있다 했다. 허락했다. 그렇게 번역돼야 된다고. 거꾸로 번역돼야 된다고 고든창이 얘기했다. 한미동맹 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한미동맹 때문에 북한 비핵화하려는 미국을 해방 놓을 수 있어서 허락돼서 좋다는 식의 번역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문재인의 정체가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고든창이 계속 북한 대변자, 북한 홍보요원, 북한의 공작원, 스포크스맨, 리프레젠티티브 나쁜 단어 다 씁니다. 그래 보이니까. 그래 보이는 것을 보인다고 쓰는 것을 자유국가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쓰지 말라고 가짜뉴스에 프레임을 더 씌워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전체주의 독재국가인데 우리는 전체주의 독재국가예요. 문재인이 국제사회에서 보여주는 그냥 정말 정신이 아니고서는 바보가 아니고서는 혹은 북한 공작원이 아니고서는 혹은 공산주의자가 아니고서는 혹은 최고 마지막에 천재가 아니고서는 못할 그러한 발언들, 그 발언들을 우리가 그대로 고든창처럼 얘기하면 한국 사회에서는 가짜뉴스로 지목될 수 있어요. 독재자가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가짜뉴스 소동이 벌어집니다. 권력을 비판하면은 가짜뉴스가 되는 세상.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사무엘 프리드만 어제 14일이가 15일이가 14일 우리 서울 프레스센터 서울신문 그 안에서 세미나 하면서 요즘 비민주적인 독재 정권일수록 바른 말 하는데 가짜뉴스로 프레임을 세워가지고 독재와 억압을 정당화시킨다. 그렇게 발표했는데 거의 우리에게 정해요. 미국도 가짜뉴스 많이 심했잖아, 논쟁. 미국은 기성 언론들이 가짜뉴스라는 비난을 들어 마땅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외국 축소 때문에, 좌편 양성 때문에. 우리 더 하잖아요. 우리 가짜뉴스. 기득권 언론들이 가짜뉴스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오죽했으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가 지금 전 인천시장 했지. 그 사람이 32가지 가짜뉴스, 천안함 폭침 때, 광우병 촛불 폭동 때, 최순실 촛불 폭동 때 등등등의 32가지 가짜뉴스를 경찰청에 고발했어요. 인지수사를 해야지 경찰이. 우익 애국자들이 문재인의 건강 문제나 문재인의 여적질하는 것 쓰면은 가짜뉴스로 인지수사하러 오는데 그 대대적인 촛불 광우병 촛불 폭동, 그 대대적인 최순실 촛불 폭동을 경찰 인지수사를 해야지. 그래야 월남 경찰처럼 안 되지. 그 사진 앞만 봐도 재밌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지. 걸작품. 전체주의, 사회주의 혁명 집단이 가짜뉴스로서 바른말, 탄압할 때 바른말 안 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월남의 공직자들 잡혀가 살려달라고 다 죽였어. 저 사람 다 죽였어. 대한민국 공안, 국정원, 기무사 사라져버렸지만 해체시켜버렸잖아. 경찰, 검찰 이런 공안, 치안, 국방기관, 군대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된다니까. 발치산들 앞에 곧 따고 올 거예요. 이렇게
거짓 뉴스가 하늘을 찌르고 기성 언론들이 다 가짜 뉴스니까. 이 정권이 가짜 뉴스에 기반되어 있으니까. 북한 비핵화 노름이 가짜니까. 다들 났잖아. 오늘 보니까 김정은이 완전히 새로운 무기 개발하는데 거기 가고 배돼지 이만큼 불룩해가지고 눈 맞아가면서 잘했다고. 항미. 북한 비핵화할 의지 전혀 없고 비핵화 한다 그래가지고 남조선 이용해가지고 조금 장난치다가 드디어 이제 북한 비핵화 핵리스트 절대로 안 내놓고 온갖 핑계대고 안 내놓고 파탄 나니까 이제 본색 드러나가지고 김정은 이제 1년 만에 신형 전술 무기 잘했다. 잘 만들었다. 무기 실험하잖아. 왜? 근래 미사일 기지 그거 미국 이제 야당이 선거에 좀 이기니까 그거 대대적으로 떠들면서 이제 삭감몰인가 그 기지에 그걸 포함한 13개 비밀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들통나니까 청와대에서는 그거 트럼프 김정은 그거 폐기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야? 약속했어. 유엔에 약속했어. 유엔에서 그거 개발하지 말라고 그랬어. 유엔 제재를 어긴 거야. 우리 청와대는 유엔 제재 같은 신경도 안 써. 왜? 북한 대변자니까.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우리 국무부에서 15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오늘쯤 어제쯤이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여러 결의안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그렇게 결의했는데 그거 왜 가동시키느냐? 재가동시키느냐? 청와대에서 그건 나와야지. 청와대가 유엔의 제재를 존중하는 대한민국이 북한의 소형 핵탄도 미사일에 박살 안 나기를 원한다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이러는데 그거 협의사항이 안 들어갔습니다. 난리법석 치고 우리는 우리 논조대로 우리 국민이 사는 논조를 펴야 우리의 청와대가 되고 우리의 대통령이 될 거 아니야. 우리 국민 안 한 거 없어. 북한 체제 유지하는 핵무기 그거 안 뺏기게 만드는데 돌아다니면서 문재인, 아세안, 러시아 만나가지고 이해찬 러시아 대사 만나가지고 고맙소. 대북 제재 그거 구멍 내주는데 러시아가 구멍 내달라 그래서 고맙소. 이 정권은 대한민국 정권 아닙니다. 북괴 앞잡이 정권이라고 평가했어요.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실험 막 하고 노동신문에서 격려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발한 첨단 전술 무기 실험을 지도하시었다 하면서 김정은은 또 장군님 생각난다 그러고 완전히 북한 그 영화 한번 볼까요? 김정은이가 우리 당의 정력적인 영도 아래 오랜 기간 연구 개발된 첨단 전술 무기는 우리 국가의 영토를 철벽으로 보유하고 인민군대와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하는 데서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며 자랑하면서 유복자 무기와도 같은데 유복자 무기 예상치 못했던 유복자의 무기와 같다. 오늘의 이 성공을 보니 우리 장군님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김정일이 생각난다. 김정일 때 이거 지시했는 거 계속 이어져 나와 이거 이때까지 실험했다. 일부러 미북 회담할 때에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절로 다 얘기하고 이래도 GP 뜯어내고 이래도 CNLL 북한 침투로 같이 공동조사하고 이래도
전차 늘어오는 방어벽 허물고, 야, 살다가 이렇게 자기 성벽을 조직적으로 허무는 데는 그런 트로이의 목마는 문재인에게 처음 봅니다. 밖에 나가서 계속 대북 제재 허물어 달라고. 장난 아니잖아요. 펜스 부통령을 만나는데 졸긴 또 왜 그래 졸아. 문재인은 졸음증 있나? 문재인이 지난번에 아셈 유럽 아시아 51개국가 이번에 아세안 10여 개 국가 좀 있으면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국가 이런 이 국가 연합체 가는 곳마다 전부 문재인의 뜻과 반대되는 결의를 합니다. 공동 성명을 냅니다. 이번에도 아세안 유럽의 아세안 국가들도 CVID와 똑같은 말인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행하라. 다른 답이 없어. 비핵화 될 때까지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라. 그리고 북한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다. CVID 똑같이 FFVD 똑같은 거. 완전하고 되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전부 요구하는 거. 거기에 도장 찍고 올 수밖에 없어. 이번에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14년 내리 인권 결의안했죠. 그것도 서명하지 않을 수 없어. 거기에 뭐 북한 인도적 문제, 남북 이상가족 인도적 문제 한 줄 들어가든지 말든지 중요한 것도 아니야. 북한 인권은 살인적이다. 그 인민들의 박수를 받고 온 문재인이다. 그 낙인은 역사 딱 찍히게 돼 있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 역사가 없는 사람, 저 사람. 대한민국 국민이 없는 사람, 문재인. 대한민국 국가가 없는 사람. 오직 머릿속에 김정은 하나. 김정은 체제 유지 하나. 머릿속에는 북한으로 가득 찬 자. 그게 지금 이 정권의 청와대입니다. 청와대 요직 전부 그 모양하고 있어요. 참 만국 정권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 펜스 부통령이 문재인 만나가지고 뭐라 그런다. 문재인은 한미동맹 때문에 북한과 대화할 수 있을 거 상황 여기까지 이끌어올 수 있다. 뭔 말이야. 위장평화를 이끌어올 수 있다 이 말이잖아. 북한은 평화가 아니고 위장무장 해제, 위장비핵화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아까 고든 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펜스 부통령이 뭐라 그런다. 펜스 부통령은 궁극적으로 CVID를 이루어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한 30분, 50분 기다리는데 와, 왜 이 외신들도 고약하지? 왜 자꾸 이런 사진을 내보내는지. 이놈들도 나쁜 놈이지만. 뉴욕타임스 기자, 그 친구 누구야? 요시 로긴인가? 그 인간도 이런 사진 내보내더래. 자꾸 이런 사진, 잠자는 사진을 내보내. 국제회의가 가지고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차라리 그때 원고, F용 기관에 원고 정리 좀 하고 그러지. 자꾸 저런 모습의 사진을 좋아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외국 언론들이 저런 병 있나 싶어가지고. 조시 로긴 맞네.
트위터입니다. South Korean President Moon was waiting for 15 minutes for VP Pence, Vice President Pence, to arrive at their meeting and he totally fell asleep. 15분 기다렸는데 펜스 부통령한테 완전히 잠에 떨어졌다. 와, 그래 졸리나? 조롱증 있는 모양이야. 외국 언론으로부터 조롱을 당하잖아. 우리가 조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조롱하면 경찰 조사하러 나옵니다. 왜 문재인 조롱증이 있냐고 의심 제공하느냐고. 외국에 이래 하니까 피해 나가지. 이 좋은 시대예요. 야, 계속 왜 어디 가는 곳마다 주무십니까? 이러면 안 돼. 이래 있어도 눈 똘빵똘빵 뜨고 초롱초롱하게 눈 뜨고 정신 딱 차려있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벌거벗은 임금님이야. 그처럼. 지난번에 고든창에도 Emperor no cloth. 벌거벗은 임금님. 국제사회 아무리 문재인이가 돌아다니면서 비핵화를 허물고 비핵화 외면하고 대북 제재 허물려고 해도 달성 안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 우리 아무리 외면해도 온 세계가 북한 인권 문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남한 대통령이 왜 저 사람 인권에 저래 소극적일까? 그것만 비난받지. 이 지구상은 지구촌이 돼. 지구촌. 바른 말 하는 거 아무리 가짜 뉴스로 물어봐. 거짓 정부, 짝퉁 정부, 거짓 가짜 뉴스에 기반된 독재 정권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 탄압한다. 이 세계는 그렇게 결론 나게 됐어. 짧은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가짜 뉴스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탄압하려고 했던 문재인 정권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됐어. 세상에 요즘 심판 빠릅니다. 옛날에 이렇게 군중 쿠데타에다가 반정하면은 정권 타도하면은 10년, 20년, 30년, 최소한 30년 같지만 지금은 3년 못 버팁니다. 세상 템포가 빨라가지고. 정보가 이래 축적되듯이. 뭐 요즘은 1년, 2년 정보 되면 옛날에 뭐 1000년 정보가 돼버린대 뭐. 그 정도로 정보 유통이 빠르고 방대하기 때문에 북한처럼 저런 전제주의 사회, 벌거벗은 임금님, 벌거벗은 생지옥 다 드러난 저거는 저끼리는 지상천국인데 밖에서 보면은 완전히 동안에 든 생지옥이야. 이 문재인 정권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비핵화 해방 짓고 대북 제재 구멍 뚫고 위장 평화 선동하고 적과 통일 앞잡이 노릇 해본들 죽어나가는 것은 사기 반역 세력뿐입니다. 세상 호락호락 옛날과 돌아가지 않아요. 잠시 탄압받지. 박근혜 대통령이 잠시 탄압받지. 2년도 긴 시간이에요. 워낙 우익이 깊이 괴멸돼 버렸으니까 이렇게 2년 끌지. 안 그러면 벌써 제자리 갔죠. 김무성 같은 거, 김성태, 김용태 같은 것들이 우파 정당에 꿰차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걸 딱 백업해 주니까 호남 좌익들이. 그러니까 우익이 맥을 못 써가지고 문재인 정권 이거 타도 안 당했지. 저 우파 정당이 김무성 같은 게 저 탄핵 부역파들이 없고 저기에 탄핵 반대파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라는 그 세력들이 저렇게 비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조금만 용기 있다면 정권 벌써 타도 되겠지. 대개국사들 그렇게 들고 일어났는데 그거 같이 엮어가지고 집회만 계속 끝나는 거지. 사람들 진실이 보거든. 계속 언론이 자기 탄핵에 부역할 수는 없잖아. 지지율이 벌써 7주째 내리막길 그래가지고. 그래도 50% 밑으로 안 내려갔다고 하겠어요. 천만에 여러분. 어느 누가 50% 이상이. 호남이 다 10%좀 내놓고 90%가 문재인 지지한다 손 치더라도 누가 그 50% 지지하나. 득표율이 41%인데.
찍은 사람도 손가락 자른다 그러는데 지금. 김정은이 얼마나 막바지에 도달했으면 다시 핵무기 전술 무기 실험한다고 협상력 높인다고 깨지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언론들하고 야당이 들고 일로 채찍을 막 때리잖아. 미국도 부정선거도 있는 모양이야. 상하원 보니까 요번에 개표하는 거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정선거 있다고 툴툴대던데 미국도 민주당은 그런 짓 할 수 있다고 봐요. 미 공화당 사람들은 나는 정치계에서 그러고 우지계에서 그렇다고 부정선거 아닌데 그 사람들은 날조할 수 있다고 봐. 좌파들은 입이 알량하기 때문에 손발이 거짓말, 손발이 사기스럽다고 나는 그래 봐. 입이 알량하니까. 입이 알량한 자는 언제든지 교원영색, 입이 알량하고 얼굴이 뺀질한 것들은 반질반질한 것들은 늘 투박한 진실이 없지. 이해찬이가 15일날 안드레이 쿨릭 신임 주한 러시아 대사 만나가지고 고맙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완화해달라고 하는 것도 보고 저희 여러 가지 대북 제재 완화하는 거 보고 고맙다고. 이해찬이는 여당 대표가 아닙니다. 더불어노동당 대표지. 더불어민주당 대표 아닙니다. 딱 북한 노동당 남한 지부장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딱 맞떨어져. 내가 더불어노동당이란 말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대북 제재 잘 이행해가지고 북한 빨리 핵무기 내놓도록 도와주세요. 이래야 여당 대표, 대한민국 여당 대표입니다. 대한민국 여당 아닙니다. 대북 굴종 정권의 여당. 다시 말하면 더불어노동당 대표입니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없어. 대북 제재 허무는 거 환영하는 건데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자유진영하는 대북 제재를 쪼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정권이 아니라 북해 대변 정권이라 가지고 대북 제재 허무는데 길을 쓰고 여당 대표인 이해찬이도 같은 소리 하지. 홍영표 13개 무슨 탄도미사일 기지 나온 거에 대해서 유엔 제재 그거 어긴 거야. 뭐 안 어겼다고 난리법석이야. 어긴 거야. 어겼다고 하는 사람이 평화주의자고 어겼다고 하는 사람이 전쟁 방지하는 사람이야. 어겼다 하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한반도 전문가 사는 사람의 배후 세력, 확대 재생산 국내 반평화 세력. 반평화 세력은 이 정권이야. 가장 위험해. 평화를 가압을 했었기 때문에. 평화를 가압을 했었으면 전쟁이 옵니다. 평화는 전쟁을 대비한 자에게 겨우겨우 유지되어진 것이 이 땅의 잠정적 휴전 상태인 즉 평화입니다. 이 땅의 완전한 평화. 저는 3대 세습 독재 집단. 저런데 대화로 평화로 할 수 있다고 평화 타령해가 지방선거 다 이고 국민 다 속이면 그 쌓은 악업에 대한 인과응보는 전란입니다. 홍영표는 바로 전쟁 광세력입니다. 일찌감치 북한의 핵시설 김정삼 때 북폭했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를 못 누려. 지금 누리는 평화는 북한 핵무기 밑에 굴복한 듯이 핵무기에 맞아 죽고는데 죽음의 평화 혹은 전쟁에 져서 폐잔병의 평화 그런 것들을 이해찬이나 홍영표 등 더불어노동당 지도부가 우리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뭔가? 북한 핵이 없는 상태 첫째. 두 번째,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가 사라지는 것. 세 번째, 남한의 저런 북한 체제와 연방지하고 적화통일하라는 남한의 빨치산 세력 사라지는 것. 그래야만이 사기 탄핵, 거짓말이 법치를 깨는 불법 난동이, 군중 선동이 자유민주주의 그 연약한 깨어지기 쉬운 자유민주주의를 깨버리는 이런 민족적, 역사적, 국가적 비극을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비극을 맞이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군중 선동,
사기 선동 세력에 의해서 이미 자유민주주의는 중무 정치로 떨어지고 경제는 사회주의화돼가 파탄으로 길어가고 안보는 위장평화에 의해서 해체되었어. 안보는 지금 국방문이 트로이의 목마가 대한민국의 국방의 문을 열어버린 상태입니다. 한미동맹은 해체지경입니다. 문재인이 하는 모든 말은 한미동맹이 해롭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와 대한민국 안보의 해로운 짓만 반복하는 것이 이 촛불 정권입니다. 멀리 갔죠? 월남 패망할 때 희열을 느꼈다 하는 그런 부분 완전히 그렇지는 않아. 다시 문장을 읽어보면 그 비스무리해. 월남 패망에 육신을 하고 월남 패망에 민주파리 선동꾼들이 위험하다. 이래야 제정신이 있지. 지금이라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사회주의와 비슷하게 해가지고 정세현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면서 리비아식 뭐는 안 된다. 김정은이 저런 식으로 핵을 포기 안 하고 거짓말 계속하면은 가다피처럼 사담 후세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인류 앞에 특히 한민족 앞에 핵무기 들고 핵공갈 계속 치면은 사담 후세인의 길을 리비아 가다피의 길을 가야지. 그게 인과응보 아니가? 우리는 대개혁에서 경고하는 그래 하지 마라. 돌아올 기회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대하게 품어줄 때 북한 핵리스트 내놔라. 핵리스트 안 내놓으면은 다음 회담 없어. 지금 미국이 준비해야 된 것은 마지막 수단. 왜? 김정은도 마지막 수단 준비하잖아. 신형 무기 싸우자. 미국 가만히 있겠어? 미국도 이거 안 되겠구나. 트럼프가 완전 궁지에 몰리는데 네가 말한 김정은과 연애 편지 주고받고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개소리 잡소리구나. 책임지라. 막 이래 나올 낀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어느 날 쪽팔려도 트럼프가 한마디 하는 거지. 김정은과 사랑에 빠져봐도 역시 사기꾼에게 빠진 사랑밖에 안 되구나. 미국 국민들 미안합니다. 마지막 수단 얻지 말았지요. 군사적 옵션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따당 땅땅땅 15분만. 한국은 필요 없어. 그래야만이 저 거짓말과 위장평화 공세, 거짓말 비핵화, 위장평화 공세, 김정은 문재인이 쌓았던 우리 민족 앞에 인류 앞에 쌓았던 악업이 다 해소되는 거잖아요. 그 피하는 방법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회주의 정치 피하고 약탈 경제를 피하면 돼. 내가 왜 약탈 경제를 그러는가? 오늘 보니까 대한항공 경영권 약탈한다고 내가 계속 경고했잖아요. 그 이루어지네 보니까 한진칼 2대 주주로 대기업 저승사자인 무슨 사모펀드 해가지고 조양호 경영권 뺏겠다고 달려들잖아. 그러니까 기관 투자 국민연금 같은 데서 같이 사모펀드와 협력해가지고 대한항공 경영권 뺏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다. 지금 예상대로 삼성도 이제 똑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요즘 삼성 관련 주식 시끄러운 거 요즘 벌어지고 있죠. 그거 장기적으로 삼성 경영권을 겨눈다 하는 말이 거의 맞아떨어질지도 몰라. 참 재밌잖아요. 얘들은 치밀합니다. 약탈 세력이라 가지고 굉장히 치밀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련 문제 삼는 거 이거 분식회계 하면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맞다 이래가지고 다른 데도 상장 못하게 하고 나스닥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 경영권도 반드시 삼성과 한진 경영권은 이 촛불 세력이 경영권 약탈하려고 할 거예요.